자, 스토킹 사건인데 우리 JTBC에 제보가 들어온 사건이에요. 네, 이 여성분이 스토킹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셨는데요. 이 여성분은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이 치근덕대고 괜히 이제 시비를 걸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회사를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퇴사 이후에도 이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. 부재중 전화 30통은 기본이고요. 집까지 찾아와서 이 여성이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집 앞에 이제 쪽지와 도시락을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새로 이직한 회사의 그 동료까지 연락을 해서 우리 누구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까 잘 챙겨줘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.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연락을 다 차단을 했는데 야, 그걸 또 뚫어냅니다. 네, 대단합니다. 자,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.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SNS 발송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지금 차단하고 피하니까 돈을 넣습니다. 1원을 넣으면 말을 걸 수가 있거든요. 보면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1원을 넣으면서 또다시 말들을 합니다. 말을 하고 싶어서. 너무 1원을 싫다, 넣고 진짜. 계속 넣고. 그래서 사실 못 견디게 할 정도로 그럼 좀 마이너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진짜 자, 그런데 말이죠. 정말 소름 끼친 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.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왜 울어? 다 들려. 세상에. 진짜 무서워요. 진짜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게요. 이 피해자가 결국에는 피해서 이게 이사까지 갔거든요. 이사를 간 겁니다. 근데 이사를 가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피로에 쩔었다. 왜 그래? 라고 한 겁니다. 그거를 딱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소리를 막 질렀을 거 아니에요. 소리 지르지 마. 다 들려. 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그러니까 또 물었단 말입니다. 그랬더니 왜 울어? 울지 마. 나와서 담배나 피면서 얘기나 좀 하자. 그러니까 정말 직장 그만두고 집 옮겨서 이사까지 갔는데 다 옆에서 보는 것처럼 반응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또 반응을 했던 겁니다. 이게 또 1층이라 이사 간 집이 1층이라 창문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. 진짜 아니 이게 무슨 몰래 카메라 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봤던 게 아니라 진짜 그걸 이렇게 어디서 숨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. 이 피해자분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충격이었어요. 소름 돋고 제가 원래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었거든요. 근데 부재중이 있다는 것만 봐도 막 숨이 갑자기 막 툭툭 막혀오고 어떤 연락이 이제 핸드폰 진동이 연달아서 계속 울리면 막 노이로즈가 올 것 같은 거예요. 자다가도 막 깨고 이입이 있고 나서는 정신과 안 가고서 못 되겠더라고요. 소장님 어떻게 살아? 네. 어떻게 살아? 그러니까요. 뭐 이분이 지금 이제 뭐 숨이 턱턱 막히고 스트레스에 노이로제에 다 온다. 뭐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불안이 심각하신 것 같죠. 뭐 공황 증세까지 온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스트레스성 급성 편도염 절제 수술까지 받으셨대요. 아이고. 네,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너무 증상까지도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사를 가도 퇴직을 해도 연락처를 차단해도 멈추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보까지 하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지금 2번째 이사까지도 결정했다고 합니다. 또 가요 이사를. 양 변호사님. 네. 이런 인간들이 보면 말이죠. 본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어떻게든 다 이 마술을 뻗친단 말이죠. 그게 피해자에게는 또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. 어떻게 했냐면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뭐 좀 줄 테니까 선물 같은 거 줄 테니까 좀 근황 좀 알려주라.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겁니다. 이 얘기를 부탁을 받은 그 지인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지 마라고 하니까 이번엔 아예 대놓고 아니 내 맘인데 나서지 마라. 본인도 아닌데 당사자인데 제가 뭐 그냥 옮길게요. 짜져 있어라. 그냥 가만히 있어라. 이런 얘기를 또 지인들에게 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미안한 거예요. 이중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. 자, 가족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. 저 지금 정말 별의별 짓 다 하는 저 스토킹범 자기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어요. 소장님. 네, 진짜
네, 스토킹 지금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. 스토킹 그 기간 동안 이 남자한테 여자친구가 있었고, 그다음에 이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또 여자친구가 한번 바뀌기도 했대요.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따로 이렇게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여성한테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본인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스토커킹을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성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집착의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가 이 여성이 그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결국 하다 못해서 이 피해자분이 고소를 하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태도가 확 돌변했다고요. 네, 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. 이 메시지를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. 자, 그래도 좋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. 뭐 연락 안 할 테니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냐?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. 예전에 너랑 있었던 추억들, 기억들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연락해봤다. 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추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. 스토킹을 추억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정말 모르는 게 드러나고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좋게 얘기해보고 싶었다라든지 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발언도 위협으로 좀 느껴졌다고 합니다.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청을 좀 받아주지 않자 돌변해서 위협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피해자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과연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날 제정이 됐거든요. 그 10월 20일 이전에 그런 주된 사건이 있었던 거고, 그 이후에는 뭐 전화, 카톡, 요 정도만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물론 스토킹으로 기소를 하긴 했지만 뭐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법령들로 재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죠. 다 처벌받고 나서 양심 붙고 해코지할까 봐. 그러니까 저자의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공포 이전에 이루어져서 약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그렇죠. 박 변호사님, 저는 진짜 이런 거 접할 때마다 그래서 뭐 법이 그래가지고 이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되면 전 진짜 그냥 신상 공개해버리고 싶어요, 진짜. 그건 법상은 좀 어렵고요. 일단은 무슨 마음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6일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. 근데 주된 사건들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스토킹법 소급은 불가능해요. 그래서 10월 달 이후에 있었던 그런 범죄들을 찾아서 그런 행동을 찾아서 다시 뭐 고소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. 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이전의 부분들은 뭐 범죄로 좀 엮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그런데 이 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소와 동시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. 자, 그런데 접근 금지 기한이 종료가 되니까 연장을 신청을 했어요. 그런데 스토킹 행위가 이 접근 금지 기간 이후에 일어나야만 연장이 된다.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런 스토킹이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무기한으로 접근 금지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고 그 접근 금지 기간 내에 접근을 안 해서 위반을 안 했으면 또 한 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다만 그래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구히 좀 막고 싶기는 하지만 또 법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영구 격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. 대신 이제 어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있으면서 경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긴급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. 법원에 의해서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 이 허락까지 가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고 보시면 가장 강력한 경우는 이제 유치장에 감금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좀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공개하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참 진짜 답답합니다.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